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은 크리스마스네요.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 졸업 유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사팀 출신으로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확실히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내가 졸업 유예를 해도 되겠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자, 일단 결론,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졸업유예는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아니,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취업할 때의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으로서의, 유예하면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서의 혜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사팀이 보는 또는 회사원들이 보는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거는 졸업 시점 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졸업 시점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2020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이게 2020년 2월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 또 취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또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1.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반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또 한 학기 더 할 수도 있고 한 학기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졸업한 지 1년 반이 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2020년 8월에 졸업을 한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졸업 유예를 하는 동안 이 기간에도 취업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위에 친구랑 똑같이 우리는 1년 반을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졸업한 지 1년 반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졸업한 지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또 반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2년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1.5년이 되는 거예요. 졸업한 날로부터.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인사팀에서는 이 친구를 좋게 볼까요? 이 친구를 좋게 볼까요? 회사에서 보는 거는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은 졸업한 날짜예요. 졸업한 날짜. 졸업한 날짜. 그래서 졸업한 날짜로부터 얘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이런 게 뭐 큰 요소는 안 되겠지만 조금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뭐 했어? 취업 안 하고. 이 친구는 1.5년 걸렸네?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부정적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럼 똑같은 스펙, 똑같은 뭐 자소서, 똑같은 뭐 면접, 뭐 모든 걸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더 불리할 거예요. 왜냐? 졸업하고 더 오랜 기간이 걸렸으니까 2년 동안 뭐 했어? 이렇게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들 이 졸업 시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졸업 시점이 조금 늦다, 한 학기 늦다 그러면은 한 학기를 조금 더 젊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학기를 젊게 산다. 즉, 한 학기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학생일 때와 졸업생일 때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자,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일 때, 그리고 졸업생일 때. 자,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혜택이에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죠. 교육 프로그램, 뭐 취업이나 뭐 진로나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학생한테는 항상 다 열려 있어요. 그죠? 근데 졸업생한테는 거의 열려 있긴 하는데 조금 안 열려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교육 같은 건 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학생 먼저 이런 교육들이 많습니다. 학생 우선, 4학년 우선 이렇게. 그래서 졸업자는 조금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 학교로부터의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턴이에요. 인턴.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은 건 정규직 취업이지만 그 전에 인턴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턴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4학년 학생 기준이, 또는 뭐 졸업한 지 뭐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번에 졸업 예정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졸업 예정자다 그러면은
학생인 경우에,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년을 또 벌게 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인턴적인 측면에서도 학생이 조금 더 기회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4학년 학생이 뭐 정규직을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졸업생은 인턴을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학생이 유리한 점이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적인 걸 봅시다. 경제적인 거. 돈이죠, 돈. 이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 학생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유예를 하려면은 학교에다가 돈을 좀 내야 될 거예요. 학점당 막 돈을 내잖아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졸업을 하면 당연히 돈이 안 들어갔고요. 단, 학생을 하면은 이런 교육이나 어떤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또 이제 돈을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생은 이런 교육들을 못 들으니까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돈은 조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돈 들어가거나 그런 게 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금액, 졸업 유예한다고 해서 쓰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조금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커봤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6개월을 버는 입장에서는 그 돈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제 사정에 맞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마인드예요. 마인드인데 마인드는 어떤 거냐? 내가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때 더 마인드가 편하냐 이거죠. 자, 학생일 때 취업 준비하는 거랑 졸업생일 때 취업 준비하는 거랑 어떤 게 마인드가 편하냐 이겁니다. 자, 물론 뭐 학생 때가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겠죠. 이제 졸업생 때는 좀 이제 압박감도 있을 테고, 아, 나 이제 졸업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감이 있고, 또 명절날 이제 친척들이 너 졸업했는데 뭐 취직했니? 이런 말이 할 수도 있고. 자, 학생이면은 명절날 가서 저 아직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뭐 명절날 이제 친척들 만나서 학교 졸업 유예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수업은 안 듣지만 유예된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졸업생이 조금 압박감을 가지니까 더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압박감 속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졸업생이 더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마음 편해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학생도 뭐 전혀 무리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공백 기간이에요, 공백 기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 2월에 졸업하고서 취업을 뭐 2021년 뭐 1월에 한다. 그럼 이때의 공백기 동안, 이때의 공백기 동안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뭐 인사팀이 나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 사실, 그죠? 이게 가장 큰 걱정이다, 이거 여러분들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인사팀에서는 사실 별 신경을 진짜 안 써요, 이거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등학생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한 명은 고3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고3을 졸업했는데 재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두 친구들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이 친구는 재수했고 재수하는 중이고 아직 대학교를 안 갔어요. 이 친구는 고3이고. 그럼 여러분들 눈에는 재수한 친구가 더 뭔가 경험도 많고 뭐 그래 보이나요? 아니면은 뭐 이 친구가 뭐 1년 공백기가 있다고 뭔가 조금 뭐 얘가 좀 부족하네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아직 대학 못 간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직 대학 못 간 학생들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사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인사팀에서 보면은 아직 취업을 안 한 학생들, 뭐 대학생이든 뭐 지금 졸업한 학생이든 다 그게 그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든 그죠? 뭐 재수생이든 다 그냥 그게 그걸로 보이잖아요. 아직 대학생을 모르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귀여운 친구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인사팀, 회사원들도 똑같아요. 회사원들도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뭐 졸업생이고 뭐 졸업 유예를 했고 졸업을 했고 뭐 공백기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 회사에 아직 발 담그지 않은 그냥 사회 초년생도 안 된 그냥 귀여운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기에 대해서 이 인사팀은 공백기가 있든 말든 어차피 여러분들 학생이고 그냥 아직 미취업자이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냥 귀여워 보여요. 그냥 뭐 있든 말든 아무 생각 안 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백기가 있으면은 내가 한심해 보일까 봐,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즘 취업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졸업 유예를 하는 게 하나의 문화고 트렌드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졸업 유예를 했으면은 졸업 유예를 했나 보다. 얘 졸업 유예 했나 보다. 그냥 끝이에요. 그거 갖다가 뭐 졸업 유예 했으니까 뭐 좀 더 점수 깎아야지. 얜 뭐 준비가 부족하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이게 사회적 하나의 현상이고 모두들 졸업 유예를 하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여러분 길을 겪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 공백기, 만약 내가 이미 졸업을 했어. 또는 뭐 졸업 유예를 했지만 뭔가 공백기가 있어. 그래서 뭐 그 공백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단순해요. 자, 공백기에 뭐 했어? 그러면 나 놀았어요. 이럴 거예요? 이러지 않을 거죠.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어 공부를 했든지, 그죠?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말해도 상관없고 이걸 말해도 상관없고 이걸 말해도 상관없어요. 뭘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영어 공부했어요 이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왜 했는지, 대외 활동을 했어요 왜 했는지, 경험 이거 알바를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영어 공부 왜 했어? 그럼 제가 취업 준비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회사 들어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아니면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대외 활동 똑같아요. 제가 이제 취업 활동에 이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취업하기 전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알바, 제가 뭐 부모님한테 이제 졸업도 했고 돈을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하면서 취업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하면 돼요. 내가 영어 공부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이해한다. 공백기 동안 취업 공부했구나. 뭐 대외 활동 했구나. 취업하려고. 뭐 이거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진짜 한 게 없어요. 자, 근데 나는 진짜 한 게 없을 때 어떻게 할까? 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을 해도 좋아요. 사실 뭐 솔직 안 한 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자, 졸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지, 그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사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난 졸업을 하고 나서 이 공백기 동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는 뭐 책을 읽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대외 활동이나 경험을 해봤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 돼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다 겪어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 좋냐면은 이 공백기 동안 고민을 했어. 해서 결과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한 거야. 너희 회사에 지원을 한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민 끝에 우리 회사, 고민 끝에 우리 회사, 생각 있고, 고민 끝에 우리 회사를 선택한 거네. 이 친구 지원 동기가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공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설명을 잘하면 된다. 그냥. 응? 근데 정할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진로 고민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너희 회사의 이런 점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나가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